자, 그러면 마지막 책 그 세계체육사부터 해서 한국체육사, 그 체육사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철학, 그리고 측정평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보건 쪽에서는 제가 뭐 RIC라든가 몇 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습하지 않습니다. 원래 안 합니다. 원래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안 합니다. 그동안 1, 2, 3, 4, 5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체육사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체육사는 잘못 밑줄을 보면 요즘 문제들도 그렇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보시면서 명칭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요즘 퀴즈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가로 막 뚫어 놓고 채워놓게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렇게 복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책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근데 이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쉬운 과목인데 체육사 자체가. 그래서 이거 접근하실 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는 이제 8점 나왔죠. 보통 한 8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골고루 한국체육사하고 서양체육사 골고루 해가지고 한 3점, 3점 반반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뭐 한국체육사에서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은 스포츠 윤리 중심으로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뭐 작년에 하여튼 2점밖에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도 철학은 3점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사철학 합쳐서 한 8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 그 커트라인보다도 내가 한 1점 정도 더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쉬운 과목이 지금 어떻게 쉬운 거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내주면 대부분 다 맞추시거든요. 근데 뭐 올림픽 같은 거에서 막 몰아서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럼 남들보다 내가 1점 더 맞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이제 보면은 원시 시대 및 고대 사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시 시대라고도 하고 뭐 선사 시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역사를 나눌 때, 시대를 나눌 때 선사 시대 또는 뭐 원시 시대 같은 말이고, 이거하고 역사 시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고 하면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문자를 사용했냐 안 했냐, 문자 사용 여부로 원시 시대랑 역사 시대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뭐 근세. 근세를 뭐 근대 초기라고 해서 근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학자들마다 시대 구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크게 보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죠. 근데 중세하고 이제 근대 사이에 그 18세기 후반 르네상스 산업혁명부터 이제 근대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 근세라고 나눠가지고 중세하고 근대 사이에 또 근세로 나눠가지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그냥 르네상스부터 절대 왕정 시대까지,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18세기 요 시대를 그냥 근대로 포함해서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근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문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지금 원시시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원시시대, 선사시대는 문자 사용을 하지 않았던 시대고, 문자가 없던 시대고, 고대시대, 부터 이제 역사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앞에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고대 시대는 역사 시대 포함되죠. 당연히 문자가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양가를 1번 원시 시대 생활과 신체 문화 이렇게 나와 있죠. 양가를 1번에 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원시인들이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에 사냥, 낚시, 사냥도 스포츠고 낚시도 스포츠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언급되어 있는 것 뿐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 교육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양가를 3번에 신체 문화와 스포츠 여기 보시면 뭐 1번 의미 없고, 2번 보면 이때도 뭐 신체적 레크레이션이 있었겠죠. 있었고, 2번에 보시면 여가 문화는 문화적 진화를 거쳐 가지고 이제 역사 시대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면 역사시대다. 그 고대부터는 뭐 역사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의 신체 문화, 이것도 이제 고대 문명들이 나오는데, 예, 이것도 우리 체육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고대 최초의 문명이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발전된 이제 이집트 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화, 황하강 유역의 중국 문화 해서 네 개의 고대 문명들이 나옵니다. 시험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혹시나 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양가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뭐 양가를 이번에 이집트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보다 이집트인들이 좀 이렇게 스포츠를 좀 더 좋아했구나. 뭐 이런 내용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1번 보시면 기원전 3000년 그 경부터 수메르의 도시국가가 형성됐다. 수메르인들은 전사 육성을 위한 사냥을 비롯한 체계적인 신체 훈련을 실시했다. 그래서 뭐 전투적인 스포츠 이런 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렵이라든가 사냥 이런 거 전투적 스포츠 이런 것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양가르 2번에 이집트 보시면 이집트는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레슬링, 공술, 창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조금 더 메소포타미아인들보다 놀이, 스포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즐겼다. 운동을 좋아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인들이 근데 뭐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수영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수영 영법 중에서 이제 오버핸드 스트로크 자유형 영법, 팔동작, 오버핸드 스트로크 요게 뭐 이집트 요 시대에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 뭐 책에 없는 걸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국에서 볼 만한 내용이 있느냐? 중국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4번에 보시면 격구 이렇게 나오는데 격구는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 격구 작년에도 나왔죠. 격구가 뭐 이거 의미 없고 5번에 쿵푸가 있는데 쿵푸는 기원전 2600년부터 1년의 의료체조 형태로 발달되었다. 여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쿵푸라는 의료체조가 있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내기가 어렵죠. 이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게 자체가요. 페이지 자체가 의미 크게 시험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인도. 인도는 요가가 있다는 거. 동그라미 1번. 요가, 폴로도 있지만 귀족들이 폴로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여기서 나오기는 어렵고 심신단련법으로 요가가 있었다는 거, 인도. 그래서 뭐 3번에 요가는 하고 뭐 내용이 나와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4번에 폴로는 인도 귀족들이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중국의 쿵푸, 인도의 요가.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시험하고 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내용, 여기도 보시면, 10페이지에 3, 스포츠의 기원과 진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양가르 1번은 됐고, 양가르 2번. 보시면 스포츠 문화의 진화 모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포츠 문화는 단계적으로 진화되어 왔다. 서비스의 5단계 진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그 문화 진화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서비스는 사람 이름이죠. 그 문화 진화 모델에 이제 맞춰서 봤을 때 스포츠도 이런 식으로 진화해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시한 그 문화 진화 모델을 사용한 스포츠 진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스포츠 문화의 진화 모델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거든요.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데 벗어나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안 중요하지만 1단계 밴드 스포츠, 2단계는 부족 스포츠인데 우리 책에 밴드 스포츠라고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체육사 신론이라는 아주 그 교과서가 있죠. 근데 최근이라기보다는 그 책만 봐서 또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다 맞추려고 내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스포츠 그 신론, 거기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밴드 스포츠, 2단계도 밴드 스포츠. 근데 성격이 다르죠. 2단계는 1단계 밴드 스포츠 내용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1단계는 이제 밴드 스포츠인데, 밴드 스포츠에서 이게 5단계잖아요? 두 번째도 이름은 밴드 스포츠인데, 내용 보시면 이제 부족 스포츠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치프담 스포츠, 4단계는 미개 국가 스포츠, 5단계는 고대 문명 스포츠. 이런 식으로 서비스 진화 모델, 그 문화 서비스가 제시한 그 문화 진화 모델, 여기에 접목시켜 봤을 때 이게 스포츠도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밴드 스포츠에서 기억 보시면 1단계 밴드, 밴드 뭐 군사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군사회. 밴드. 음악 밴드 같은 거 밴드죠. 그죠? 20명 전후의 소규모 인구 집단. 그래서 채집, 수렵, 사냥 등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공동체 사회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 정도 설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보리진스의 뭐 원주민, 공 굴리기, 캐치볼 이런 거 했다는 얘기고, 북극 에스키모인들이 뭐 유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경주, 다트 이런 거 했다는 얘기인데, 그 1단계 밴드 스포츠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한 놀이 형태였다는 얘기죠. 1단계 밴드 스포츠의 특징이 뭐냐? 단순한 놀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단순한 놀이라는 글자는 없죠. 그냥 유희 이렇게 나와 있죠. 유희에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아, 이때는 스포츠 모습이 유희였구나.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오버라는 거죠. 하여튼 1단계 밴드 스포츠는 그 스포츠 형태가 단순한 유희 형태였다. 그 유희 체크해 두시고, 동그라미 2번. 2단계도 이제 밴드 스포츠인데, 제 2단계. 2단계 밴드 스포츠인데, 이 밴드 스포츠는 사실은, 밴드 스포츠라고 쓰지 말고 부족 스포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데,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2단계도 밴드 스포츠입니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 부족 공동체라고 글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1단계에서는 그 밴드, 그 군 공동체가 모인 부족사회다. 그 부족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단계 그 밴드 스포츠의 성격은 부족사회적 성격의 스포츠다. 다시 말해서 부족 스포츠라는 얘기입니다. 부족 스포츠. 1단계는 밴드 스포츠, 2단계는 부족 스포츠. 중요하지 않다. 그럼 특징이 뭐냐? 아까는 그 단순한 놀이, 유의라고 제가 유의에 체크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기억해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집단화, 조직화가 특징입니다. 단순한 놀이에서 이제 진화한 거죠. 집단화, 조직화된 형태로 스포츠가 진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 혹시나 하면 3단계에서 보시면 치프담 스포츠 이렇게 돼 있죠. 치프담. 명칭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치프담. 치프담은 이제 군장제 사회란 뜻인데, 그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치프담은 뭐 정착적, 정주적 같은 말이죠. 사회체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 1, 2단계 밴드보다 인구가 많다. 그래서 농경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군장제 사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치프담은 군장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제 치프담 스포츠인데, 그 니은에서 보시면 3단계 치프담 스포츠의 특징이 뭐냐? 군장제라는 얘기죠. 군장제. 군장제다. 그리고 니은에서 보시면 그 뭐 토아라는 공을 뭐 상대 그 골에 넣어서 관통시키는 그 놀이가 있었다. 톨리라는 그 단체 게임이 있었다.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프담이라는 명칭을 혹시 요구하면 치프담 쓰면 되는 거니까. 뭐 1단계 밴드, 2단계 밴드, 치프담. 그 다음에 미개국가, 그 다음 고대 문명이라니까. 그 정도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치프담.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 치프담. 우리가 치프, 이런 용어, 치프잖아요. 그죠? 치프. 영어로 치프. 그 치프담은 뭐냐? 치프가 대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치프담. 우두머리,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치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했던 놀이들이 뭐 니은에 나와 있고. 특징이 뭐냐? 군장제다. 자, 네 번째 보면 미개국가 스포츠인데, 거기는 이제 기억해 보면 성층화 또는 뭐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계급이 출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계층화가 특징입니다. 계층화가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 뭐 니은 의미 없고요.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이제 고대 문명 스포츠. 여기 보시면 기억에 최초의 도시국가 출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디귿에 보면 관중하고 직업 스포츠맨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거 나오면 고대 문명 스포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실 때 1단계 밴드, 2단계도 밴드, 3단계 치프담, 4단계는 미개국가 스포츠, 5단계 고대 문명 스포츠 이렇게 외우시고, 혹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걸 맞추게 할까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안에 뭐 톨리 이런 거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단순한 놀이부터 집단화 조직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장제로, 그 다음에 계층화로, 그
다음에 경기장, 관중, 직업 선수.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글자 가지고 뭐 치프담을 맞추게 할 겁니다. 군장제 뭐 이렇게 하면 치프담 스포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어렵고요. 네,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것도 출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네, 출제 범위는, 근데 그 출제 범위는 꼭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만. 그 12페이지 2. 고대사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출제 범위를 다 제시해 놓거든요. 제시해 놓는데, 여기서부터 출제 범위, 그 앞에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 패스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온 적은 없지만 아델만이 혹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1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아델만은, 아까 구트만은,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있었죠. 그죠? 아델만은 근대 이전의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를 비교해 놨습니다. 6가지 측면에서. 6가지 구분, 측면. 그걸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로 외우셔도 되고요. 12페이지 그 박스로 외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조직화, 규칙, 경쟁, 역할 차이, 공공정보, 통계와 기록. 이렇게 6개 외우시면 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화. 이게 근대 이전과 근대를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 이전은 조직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대는 조직화가 됐다는 얘기고. 근대 이전은 규칙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죠? 지금 근대 이후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고. 근대 이전은 이제 그 내용 보시면 근대 이전은 이제 지방 그 박스에 보시면 뭐 지방 수준에서 경쟁을 했다면 근대 스포츠는 이제 전국 수준에서 경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역할 차이 역할 차이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직화 여기 이제 보시면 근대 스포츠는 근대 이전과 비교해서 조직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조직화됐다, 제도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면 이건 조직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6개 외우고 계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규칙도 근대 이전은 성문화된 규칙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근대 스포츠하고 이게 근대 이전 스포츠를 비교해 놓는 거니까 6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놓는 거니까 지금 근대 스포츠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경쟁은 보면 그 동그라미 3번 근대 스포츠는 전국적 차원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12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경쟁에서 근대 이전 스포츠는 지방 수준에서 경쟁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은 지방 수준, 근대 스포츠는 전국 수준 뭐 그런 얘기구나. 그 다음에 역할 차이 동그라미 4번 근대 스포츠는 선수와 관중이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박스를 보시는 거죠. 박스 보시면서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스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6개 외우시면 됩니다. 공공정보, 통계와 기록 그런 식으로 6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가 이 고대사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테네 스파르타를 보면 되는데 아테네 스파르타 앞에 다른 문명, 뭐 미케네 문명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그 호메로스, 호모 시대가 있거든요. 호모 시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모 시대부터 나오는 거죠. 그 앞에 뭐 미케네 문명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 시대를 이제 우리는 체육사 공부하는 거니까 미케네, 뭐 호메로스, 그 다음에 폴리스 시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호메로스부터 해서 호메로스에 되고 호모 같은 말입니다. 호모 시대가 잠깐 나오고 바로 도시국가, 그 폴리스, 그 스파르타, 아테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나오고 고까지가 고대입니다. 고까지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대를 보는 거니까 고대는 소로마 멸망까지를 이제 고대로 보는 거고요. 중세는 동로마 멸망까지를 중세로 보는 거고 이런 건데 아직 중세가 아니니까 고대를 보시면 먼저 12페이지 보면 호모 시대 이렇게 나와 있죠. 호모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원전 BC 한 11세기 그래서 한 8세기 요 사이 이걸 이제 호모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 이건 뭐 참고적으로 이거 우리가 내용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보는 거죠. 호모 시대고 이제 8세기 무렵 대략적으로 이제 8세기 정도 되면 이제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테네, 뭐 스파르타. 우리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만 보면 되니까 여기 8세기 이때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옆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게 뭐 11세기에서 한 8세기까지 이거 이제 호모 시대라는 얘기죠. 호모 시대.
그 다음에 8세기 요 무렵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도시국가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의미 있는 게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게 뭐 연도까지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지만 고대 올림픽이 시작되죠. 고대 올림픽. 이거 지금 BC, 기원전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전 11세기, 7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올림픽. 이 기원전 BC, 이거 다 BC니까 BC 뺄게요. 776년. 고대 올림픽이 시작되는 거죠. 내용 보시면 이제 뭐 네미아, 피티아, 올림피아, 이스트미아 이런 고대 올림픽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요 사이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다. 이게 의미 있고. 근데 요 무렵에 7세기, 8세기 요 무렵에 로마는 폴리스는 아니죠. 로마도 이제 건국이 된다. 이런 거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좀 볼만한 게 6세기가 있을 거고, 그죠? 5세기가 있을 거고, 5세기에서 한 4세기 사이. 이때 이제 뭐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에게 이제 승리를 하는, 그래서 BC 한 5세기 요 무렵에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 그냥 밑줄만 그으면 됩니다. 폰네소스 전쟁. 그래서 스파르타 아테네한테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승리. 얘가 이겼던 얘기죠, 그죠? 근데 뭐 결국은 로마한테 다 점령당하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BC 한 5세기부터 1세기까지. BC 한 5세기부터 밑에 조금 또 이런 한계가 있네. 3세기, 2세기로 건너뛰고 한 1세기. 요거를 이제 로마 정기로 보는 거죠. 로마 정기. 로마를 구분할 때 왕정, 봉화정, 제정 이렇게 구분하죠. 그럼 여기 왕정은 왕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로마 건국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왕정부터 뭐 요까지, 요까지는 로마 정기인데 왕정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체육사에서. 그래서 요거 로마 정기. 왕정도 당연히 포함이죠. 요거는 이제 공화정 시대다. 공화정 시대고, 이게 또 여기 있네. 영세기는 없죠. 영세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AD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건 기원 전이고 BC였고, BC고. 이게 비포 크리스트, 그죠? 예수 탄생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D. 1세기부터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1부터 이제 5세기까지. 2세기도 있고, 3세기도 있고, 4세기도 있고, 5세기도 있겠죠. 5세기도 있는데, 요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313년에, 요거는 기원 전이 아니죠. 그죠? AD 313년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기독교, 공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벌려놔야 되겠다. 4세기, 5세기 이렇게 한다면 393년에 이제 고대 올림픽이 폐지됩니다. 고대 올림픽이. 그럼 아까 여기 776년부터 시작했던 게 이건 기원 전이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죠. 그때 이제 고대 올림픽이 폐지된다. 그리고 동로마가 있고 이제 서로마가 있는데 그 서로마 멸망 이 사이에 476년 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서로마가 멸망. 요까지를 고대로 보는 겁니다. 요까지를. 여기서 고대가 끝난다. 고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거죠. 중세 천년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 지금 내용 우리가 살펴볼 거잖아요. 살펴보는데 이거 뭐 이렇게 몇 세기 몇 년 이런 것들은 의미가 크게 없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게 있나? 로마가 그리스 정복한 거? 로마가 그리스 정복한 게 요 무렵에
BC 한 146년 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죠. 점령하고 그래서 BC 한 5세기부터 로마 전기는 BC 5세기부터 이제 BC 한 1세기까지 BC 5세기부터 BC 1세기까지 로마 전기 이렇게 얘기하고 구분 짓고 그 다음에 BC 1세기부터 여기서부터 0세기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서로마 멸망까지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BC 한 1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요걸 이제 로마 후기 해서 우리가 스파르타 아테네 보고 나면은 로마 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후기, 공화정, 요건 제정시대. 이렇게. 이 정도 보고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11세기부터 8세기까지 BC, 호모 시대다. 호모 시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자, 그러면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호모 시대, 호모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인데, 호모, 엉뚱한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호모. 호모 시대, 우리가 외우는 거니까, 호모 시대의 체육과 스포츠에서 동그라미 1번, 호모 시대의 사회와 교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호모 시대, 또는 뭐 호메로스, 호모,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한 BC 11세기부터 BC 8세기 정도. 1100년부터 한 800년 정도. 요건 이제 호모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은 연도 나와 있죠. 그죠? 1100년부터 한 800년 BC. 이걸 호메로스 시대 또는 호모 시대 이렇게 부른다. 문자는 있는데 자료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흑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이제 고대 시대, 고대는 역사 시대죠. 문자가 있지만 남은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흑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호모 시대는 암흑 시대구나, 자료가 별로 없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이제 니은 보시면 호모 시대의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가 쓴 서사시죠. 일리아드하고 이제 호모라는 사람 이름이라 그랬죠. 장림 시인입니다. 장림 시인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예전에 이런 이 시인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영향을 이 책을 다 읽어봤을 거잖아요. 나중에 작가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호모 시대 호모라는 사람은 장림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대서사시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호모 시대의 체육 여기 보시면 기억 일리아드 오디세이 책 이름입니다. 이거 외우시고 두 영웅의 탁월성 해서 이 탁월성이라는 글자는 체육사에서 나오든 스포츠 윤리에서 나오든 그러니까 탁월성 자체가 답으로 요구되기도 하거든요. 기출 문제 보시면 탁월성이 그냥 답이 됩니다. 그래서 탁월성 있는 부분은 그럼 이렇게 여기 탁월성이 들어갔네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큰 의미는 없지만 탁월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의인화시키고 있다. 그 두 서사시에 그리스 체육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유럽 문화 최고의 또는 뭐 최대의 서사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일리아드의 주인공이 이제 나와 있죠. A의 아킬레스.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우시고 일리아드 주인공은 아킬레스고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B의 오디세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오디세우스라고 나와 있는 게 나와야 맞는 건데 오디세우스.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디세이는 책 이름이고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인데. 근데 뭐 책에 그냥 오디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안 나겠죠, 그죠? 그 일리아드의 주인공은 아킬레스고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다. 근데 신론에 그냥 오디세이라고 나와 있다. 그 신론을 요약한 또 책이 있거든요. 하얀색 작은 책. 그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나 이렇게
바로 잡아놨나 봤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오디세이다 이 책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행동의 인간, 오디세이는 지혜의 인간,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체육, 행동의 인간은 이제 아테네 체육과 유사하고, 이제 스파르타 체육과 유사하고, 오디세이의 체육은 아테네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 외울 게 그거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킬레스, 오디세이 또는 오디세우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행동의 인간, 지혜의 인간. 명칭 외우시고, 호모 시대, 명칭 외우시고, 1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호모 시대의 그 스포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뭐 장래 경기, 기억 보시면, 호모 시대의 스포츠라는 용어는 없었죠. 네, 없었고,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에 나타나는 운동 경기 종목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종목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니은에 보면 일리아드에서는 장내 경기 체크해 두시고, 오디세이에서는 손님 한 대 경기, 구원 경기,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거꾸로 물어보겠죠. 손님 한 대 경기, 구원 경기, 이게 뭐냐 이러면 일리아드 하지 마시고 오디세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쭉 보시면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신체적 탁월성, 아레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스포츠 1, 2 가면 아레테, 탁월성. 이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아곤, 아레테 중에서 아곤이 작년에 나온 거죠. 또 탁월성이 있네?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양가로 2번. 스파르타 이제 나오죠. 호모시는 별로 할 게 없었죠. 일리아드, 오디세이, 우리가 행동의 인간, 지혜의 인간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스파르타. 여기 이제 보시면, 한 8세기 무렵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폴리스, 도시국가들이죠. 그죠? 로마는 도시국가가 아니죠. 로마는 도시국가가 아니고. 얘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점령하죠. 그죠? 점령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로마 정기. 그럼 이제 로마 건국이 이때니까, 요 무렵이니까, 요걸 다 로마 정기로 보는데, 우린 앞에 왕정시대는 크게 의미가 없고, 공화정, 제정 이렇게 해서 공화정을 로마 정기로 보고, 제정을 로마 후기로 본다. 로마 쪽에 가면 이제 로마 정기 후기 해서 왕정은 아마 용어는 등장을 안 할 겁니다. 왕정도 로마 정기죠. 하여튼 그럼 이제 스파르타가 먼저 나오는데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스파르타의 사회가 나오고 2번에 교육이 나오고 3번에 체육이 나오죠. 체육이 나오는데 체육하고 관련된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뭐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에 뭐 사회가 나왔다, 교육이 나왔다가 체육이 나오는데 체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하고 교육에서도 뭐 의미 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체육 쪽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동그라미 1번 스파르타 사회에서 우리가 볼 게 있느냐? 자, 그 기억 보면 스파르타는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의 하나였다고 8세기입니다. 8세기인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상업 중심의 도시였다. 의미 없죠.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니은도 의미 없습니다. 니은의 스파르타 사회는 5에서 10%에 해당하는 시민계급에 속했던 스파르타인, 그 다음에 국민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페리오코이,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했던 헬로트.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명칭 외울 필요 없겠다. 자, 2번 교육 보시면 교육에서 기억 보면 스파르타는 뭐 위에서 말한 것처럼 5에서 10%에 해당하는 시민계급, 스파르타인, 소수파였다는 얘기죠. 지배계급이. 그래서 정치구조가 왕정과 귀족 정치를 내포한 민주정치 체제에서 점차 군국주의 체제로 변모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전사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 요게 이제 아테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체육을 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체육은 약간 군사적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스파르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은 신체 검사를 하죠. 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들에게만 생존권이 주어지고, 그죠? 그리고 7세 이전에까지는 부모에게 양육된 다음에 7세부터 30세까지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율성이었다. 계속 이때는 이제 수명이 짧으니까 평균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 30세가 넘어가서도 국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군사적인 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구조였다. 굉장히 체육도 전체주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교육과 체육이 이루어졌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외울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체육 보겠습니다. 체육 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여기서 기억의 A 보시면 선생님들이 뭘 외워야지 하고 외울 거 뭐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남들보다 못 보진 않습니다. 못 보진 않는데 우리가 체육사 철학에서도 1점이라도 더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점만 더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예, 마음을 편안하게, 유연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보시면 1점 더 잘 볼 수 있는데, 암기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암기 못해서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시험 보신 분들도 체육사에서 뭐 암기를 못해서 틀렸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암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육의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나와 있는데, A에서는 같은 얘기입니다. 약간 A도 이제 세 번째 줄 보면 전사양성 뭐 이런 글자도 나와 있고,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테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전사양성, 군사적 성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니은의 체육의 목적에서 행동의 인간, 아까 지혜 인간, 행동의 인간이 있었죠. 그죠? 그 행동의 인간, 즉, 전사의 육성에 있다.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스파르타 체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행동의 인간, 즉, 전사 육성 이렇게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전사 육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국방력 강화 이게 전사 육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종심 뭐 이런 거. 네, 전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죠. 스파르타 체육의 목적이 뭐냐? 전사 육성 이렇게. 지혜 인간이냐, 네, 행동의 인간이냐? 행동의 인간.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체육의 제도와 내용. 네, 여기 보시면 A 스파르타 체육은 30세까지 실시됐다. 뭐 이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7세 이렇게 나와 있죠. 7세부터 이건 이제 아테네도 요 교육 제도를 볼 건데 체육 제도를 똑같이 7세입니다. 7세가 되면은 국립 공동 교육소.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국립 공동 교육소. 네. 아고개라고도. 국립 공동 교육소 아고개. 같은 말이죠. 근데 책에 있는 대로 지금 여기 뭐 아고개란 말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국립공동교육소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 7살 되면은 국립공동, 말 그대로 이건 사립이 아니죠. 그죠? 국립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국립 공동교육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립이었다. 7살 되면. 그리고 소년들은 훌륭한 시민들 중에서 선출된 감독관, 체육교사의 명칭입니다. 파이도노무스 외우시고, 파이도노무스. 이거 적어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여기 따라오셔야 돼요,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 따라오셔야 돼요, 나를. 네. 요거 오면 아고개까지 다 정리가 되겠죠. 아고개에서 HOG 아고개가 파이도노무스 지도 아래 운영되었다. 뭐 적어두시고 네, 요거 외우시고 파이도노무스 네, 체육교사 명칭이다. 파이도노무스. 제가 저쪽 가면은 뭐 파이 도트립에 외우라고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노도무스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에 이제 보면은 예, 뭐 이라이, 보아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렵고요. 한 반이 64명으로 형성된 이라이. 그다음에 4개의 이라이로 형성된 보아이.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죠. 예, 근데 보시면 보아이는 20세 가량의 청년 지도자 에이렌이 담당하였다. 에이렌. 이라이, 보아이, 에이렌. 그냥 짜증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에이렌도 조금 약하죠. 네, 약하고. 그 다음에 C 보시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근데 우리가, 많이들 외우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내면 안 되죠. 하여튼 이라이, 보아이, 에이렌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중요하진 않다. C에 보면은, 사관 후보생 에페비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예, 명칭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뭐 제가 다 읽진 않을 텐데, C의 마지막 그 줄 보시면 18세에서 20세까지 사관 후보생, 즉 에페비를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에페비. 예. 스파르타는 처음부터 에페비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는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지고 이러니까 에페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페비는 양쪽에 다 있는 제도였다는데 이 에페비를 사관 후보생이라고도 하고 사관 후보생 제도라고 해도 에페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에페보이라고도 하고 에페비. 우리는 에페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에페비라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에페비. 예, 나 사관 후보생을 에페비라고 외웠는데 사관 후보생을 양성하는 그 제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페비를 못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명칭입니다. 에페비다.
원래는 에페비는 제도고, 에페보이가 사관 후보생이거든요. 근데 뭐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에페비로 통일하시면 된다. 후보생을 물어보든 아니면 제도로 물어보든 에페비로 통일하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18에서 20세 사이에 에페비가 되고, 그 다음에 20세가 되면은 완전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 에페비 명칭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2 보면 30세까지는 신체 단련에 전념해야 됐다. 그리고 뭐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오전 경기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30세가 넘어도 그 F 보시면 30세가 되면은 이제 시민권 얻어서 가정을 갖게 되지만 국가가 뭐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50세가 되어도 퇴역하지 못하고 이런 국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군사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말 그대로 스파르타식 오늘날 교육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엄격한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G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바시스, 호모로스, 피릭 이렇게 외우시고 무용 중에서 체육 레크레이션 무용을 비바시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무용은 호모로스, 군사 무용은 피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용이 지금 다양한 기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체육, 그 다음에 종교, 군사훈련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명칭을 외우시면 됩니다. 비바시스는 체육 레크레이션 무용이다. 종교 무용을 뭐라고 불렀냐? 호모로스. 군사 무용은 피릭. 이렇게 외우시고. 자, 아테네하고 차이점이 그 15페이지 보시면 H 보시면 여성도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는 거.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여성들도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세 번째 줄 보면 18세까지 신체 훈련을 했다. 이게 18세로 나와 있는 책도 있고요. 20세로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한 20세까지 그렇게 훈련, 나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책은 한 18에서 한 20세까지 여성들도 훈련을 받았구나, 신체 훈련을 받았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8세가 조금 더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20세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세까지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세까지 신체 훈련을 받았다가 18에서 한 20세까지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여자들은 이제 20세가 넘으면 이제 가정을 갖게 되고 훈련은 중지됐다. 이게 왜 훈련 받았냐? 20세까지, 18, 20세까지 왜 훈련 받았냐?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건강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뭐 튼튼하고 건강한 이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훈련을 받았다는 거, 신체 훈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아테네하고 차이점이다. 그럼 몸이 되게 좋았겠죠, 그죠? 몸이 되게 좋아서 아테네 여성들도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이런 걸 인정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훈련 받았으니까 힘도 쓸 거고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능력도 뛰어날 거고 스파르타 여성들이 그랬겠죠. 왜 그랬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훈련을 받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끝났죠. 끝났고 아테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테네 보고 고대 올림픽 보고 그리고 이제 로마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테네 보겠습니다. 아테네. 자, 아테네 보면은 양가로 3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회 나오고 2번에 교육 나오고 3번에 뭐 체육 나오는데 사회 교육에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체육 쪽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아테네 사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거 뭐 중요하진 않은데 기원전 BC 5세기경에 황금 시대를 맞았다. 5세기 전반에는 좀 아테네, 5세기를 기준으로 아테네가 좀 힘이 셌다가 결국은 5세기 넘어가지고는 스파르타한테 지죠. 지고 나중에 결국은 로마가 다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테네가 체육이 의미가 있죠. 이 전인교육을 주장하잖아요.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디귿 보시면 뭐 플라톤, 소크라트,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뒤에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뭐 이건 됐고,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문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외우시고 예, 말 그대로 예, 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또는 뭐 알렉산드로스 이것도 하나 적겠습니다. 저 따라오셔야 돼요, 손님. 네. 알렉산더 대왕의 이거 지워야 되겠다. 영토 확장. 통해. 그리스의 문화를 정복지로 이제 전파하면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다. 근데 요거 안 적어도 상관없죠. 한번 읽어보시고 책에 있는 거 밑줄만 걸으면 되죠. 그죠? 책에 뭐 이 정도 요약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문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문화를 뭐라 그러냐?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길게는 필요 없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뭐 희한한 것도 막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놓으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 교육 부분에서. 아까 그 여성들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18, 20세까지 신체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근데 아테네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에서 동그라미 2번 기억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맨 끝에 보시면 여성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파르타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 니은 한번 읽어보시고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 행동의 인간과 지혜의 인간, 그리고 미의 조화라는 그리스의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아테네 체육. 보시면, 체육의 목적. 아까는 전사 육성이었죠. 그죠? 스파르타는 전사 육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억의 A. 보시면,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의 육성.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전인 육성에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전사 육성 대 전인 육성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쓰면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의 육성. 이게 전인 육성이죠. 그죠? 그리고 B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B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아테네 체육의 목적은 진선미를 추구한다.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 육성.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전인 육성. 뭐 줄여서 말하면 전인 육성이니까. 스파르타는 전사 육성, 얘네들은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된 인간 육성. 길게 읽기 싫으니까 그냥 전인 육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그 아테네 체육의 제도와 내용 이쪽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